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천냥의 빚을 갚아주는 책이야. 대화를 조금만 잘했으면 좋겠어. 밑에 있는 애가 들어왔는데 내가 꼰대라는데 도대체 어떤 수준을 맞춰서 대화를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다 비기를 맞추면서 대화해? 그래도 대화에는 기술이 있지 않을까? 굳이 상대방의 말을 이길 필요는 없지만 저걸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만만한가? 나한테 저 사람한테 어떻게 말을 해야지? 도대체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거지? 왜 맨날 얘랑은 다투게 되지? 이런 모든 생각을 한 번에 뻥! 없앨 수는 없을까? 적을 만들지 않는 대화법을 읽으면 괜찮겠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신선스쿨에서 신선토크로 돌아온 정작가입니다. 오늘 신선토크는 여러분들과 책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책 이야기 반응이 좋았나? 적을 만들지 않는 대화법에 대해서 할 거예요. 이거는 최 PD님이 저한테 추천을 해 주신 거고요. 영향을 미치는 게 뭘까? 우리의 관계에서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바로 말, 대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적을 만들지 않는 대화법, 사람의 마음을 얻는 56가지의 기술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책 같은 경우는 나온 지가 20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받는, 이건 이제 대화법의 거의 고전이나 바이블이 되지 않을까. 적을 만들지 않는 대화법이 우리나라 말이고, 원제는 텅푸라고 되어 있어요. 텅은 알죠? 텅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쿵푸는 싸움의 기술이라고 하면 텅푸는 대화의 기술을 연마해야 된다라는 뜻에서 텅푸라는 게 이제 원제라고 얘기를 해요. 말로 싸움을 잘해라 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공격보다는 방어술에 가까운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는 쿵푸를 배웠거든요. 쿵푸를 배웠는데 쿵푸는 굉장히 원을 그리면서 하는 운동이고, 그리고 상대방이 공격이 들어왔을 때 그걸 받아치는 공격이 아니라 상대방이 공격이 들어오면 이렇게 공격을 밀어내는 그런 기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텅푸라는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진짜 제목을 잘 지었다. 쿵을 이분이 아셨나? 상대방이 이렇게 하더라도 네가 이렇게 하면 괜찮아. 네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가 이렇게 말을 바꾸면 상대방도 괜찮을 거야. 상대방도 더 좋아질 거야. 혹은 상대방이랑 관계가 좋아질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제 정서에는 굉장히 맞아. 저는 이게 이기는 것에 능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책이 그래서 참 좋다. 여자는 샘 혼이에요. 샘 혼 아저씨 아니고요. 샘 아저씨 아니고 샘 아주머니. 샘 혼이 이기지 않는 대화법, 적을 만들지 않는 대화법으로 대화법과 관련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하시고 이에 대해서 많은 강연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렇게 책을 집필을 하신 거죠. 적을 만들지 않는 대화법은 각 1장부터 56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각 챕터마다 어떤 사례를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사례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과 하면 좋은 말과 행동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워딩을 적어 놔줬어요. 때문에 내가 평소에 남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잘 못하는 성격이라던가, 아니면 내 주변에 짓궂은 사람이 있어서 내가 마음이 굉장히 괴로운 사람이라던가, 혹은 지속적으로 저 사람이 왜 저런지 이해를 못하겠고 난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사회의 초년생이 돼서 윗사람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는 분들, 혹은 새로 밑에 있는 사람이 반대로 들어왔는데 얘를 도대체 이해하기란 도대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까지도 모두 읽으면 좋지 않을까. 만약에 시청자 중에서 죽어도 나는 이겨야겠다 말을 해서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버럭하는 마음을 빨리 가라앉히는 법. 이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공감은 성숙의 가장 좋은 지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부터는 말하기 전에 생각한다는 목표를 세워보자. 언어적 공격을 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잠시 생각하는 여유를 갖게 하는 기법을 알아보자. 그러니까 이미 화가 났을 때 그걸 말로 이미 내뱉어 버리면 내 감정이 이미 이제 추스릴 수 없는 감정이 되지만, 한번 말을 하기 전에 즉각적으로 하고 반응하기 전에 생각을 한번 하자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감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누군가에게 화가 났다면 그건 사실 당신 입장에서만 상황을 바라본다는 뜻이다. 나라면 어떨까? 내가 저 입장이라면 어떤 기분일까? 라는 공감의 질문을 던져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 보자. 이 질문은 즉각적으로 적의를 없애줄 만큼 강력하다. 저는 여기서 두 번째로 되게
와닿는 구절이 또 있었어요. 뭐가 와닿냐면 약자는 용서하지 못한다. 용서는 강한 자만이 할 수 있다. 이 사람은 아이스크림 가게에 간 걸 예시로 들었거든요. 우리가 아이스크림 가게에 갔어. 근데 점원이 이미 더운 여름에 아이스크림을 30통이나 이미 펐는데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아이스크림 3통 주세요. 이러니까 이 사람이 점원이 짜증이 난 거야. 그럼 나한테 짜증을 낼 거 아니에요. 네? 무슨 사람 3통이나 이렇게 짜증을 내는데 저는 어이가 없죠. 이 사람이 도대체 왜 나한테 난 아이스크림 3개 사주면 고마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왜 이렇게 싸가지 없게 얘기를 하세요? 라고 점원한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힘든 날이지요? 라고 이 사람이 물었더니 그 한마디에 소녀의 적대감이 싹 사라진 거예요. 그 소녀는 긴 한숨을 내뱉으면서 맞아요. 저 혼자 하루 종일 일했거든요. 아침 10시부터 쉬지도 못했어요. 1시간 전에 교대했어야 되는데 주인이 아직도 안 나온다는군요. 라고 대답했대요. 그 사람이 만약에 우리가 아는 사람이었으면 더욱 많이 이해하고 공감했을 텐데 우리가 그 사람을 모르니까 욕하는 거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 보면 막 저 사람 왜 저러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게 만약에 내 친구였으면 아니라고. 쟤 하루 종일 일해서 엄청 힘들다고. 쟤 원래 저런 애 아니라고. 이렇게 변론을 한다는 거죠. 제가 첫 번째 이야기한 것과 두 번째 이야기한 게 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많이 하고 공감을 하면 저 사람이 왜 저럴까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거죠. 멈춰서. 그렇게 되면 우리는 공격적인 답변보다는 조금 더 저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혹은 저 사람이 저 사람에게 공감하기 위한 질문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6장을 보면요. 그 순간 꿀꺽 말을 먹어버려라.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나중에 되삼키려 애쓰지 말고 그 순간 꿀꺽 말을 먹어버려라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해요. 이게 때로는 침묵이 세련된 말보다 더 큰 설득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요. 오바마의 침묵의 연설을 기억을 하실 거예요. 2011년에 애리조나주에 총기 사건이 있었을 때 오바마가 그 연설을 하다가 51초 동안 침묵을 이어가는 연설이 있죠. 그랬을 때 사람들은 처음에 말을 하다가 멈춘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지만 그 순간 사람들은 말을 하지 않아도 전달될 수 있다는 거. 말의 힘이죠. 이게 바로. 내가 화가 난 감정으로 상대방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손해만 안겨준다라는 사실을 알아요. 우리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를 참지 못해서 그런데 어떻게?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가 진짜 날 때 말하고 싶은데 말을 꿀꺽 삼키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거나 어쨌든 그럴 수 있는 틈이 생기는 거죠. 말을 꿀꺽 삼켜서 틈을 마련한다라는 것은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탑을 지을 때도 돌로 된 탑을 지을 때도 바람이 통하고 비가 적절하게 새어들 수 있고 빗길이 갈 수 있는 바람길이 갈 수 있는 그 틈을 이렇게 일부러 만들어 놓는다고 해요. 우리가 대화하는 것에도 틈이 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그리고 13장과 14장에서 아주 인상적인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과 그리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 책에서 말을 해주고 있다. 나는 네 의견이 좋아. 하지만 나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여러분이 봤을 때는 뭐 썩 나쁘지 않은데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네 의견이 좋아. 그리고 우리가 이것도 생각해보면 어떨까? 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하지만이라는 얘기는 네 말은 좋지만 내가 하지만이라고 하는 순간 너의 말은 좋았던 나빴던 그냥 필요 없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리고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너의 말은 좋아. 그리고 거기에 내 의견도 더 있어. 보탤 게 있어? 혹은 내 생각은 이런데 네 생각도 좋고 내 생각도 어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말이죠. 자, 46장에서는 그 말이 옳습니다 라는 마법의 표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3A 방식이 등장해요. 3A 방식인데 3A는 동의하기, 그 다음에 사과하기, 행동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agree, apologize, 그리고 act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내가 실수를 저질렀을 때 상대방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동의해야 돼요. 상대방의 말이 동의해야 돼. 내가 실수를 일단 했어. 그러면 나는 굉장히 미안한 상태고 저 사람은 굉장히 화가 난 상태죠. 그러면 동의해야 돼. 맞아. 네가 충분히 화가 날 만해. 맞아. 그 다음에 어떻게? 사과해야죠. 미안해. 진심으로 미안해. 진심으로 우리는 정중하게 사과를 한 다음에 행동해야 돼요.
내 잘못을 고치기 위한, 교정하기 위한 어쨌든 어쨌든 후속 행동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전화 안내원 분들께서도 이런 교육을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 고객님 맞습니다. 고객님 되게 속상하셨겠어요. 이렇게 얘기해 좀 우리가 네, 그렇게 속상했다기보다는 이렇게 얘기가 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정말 죄송해요 고객님,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를 하죠. 자, 그리고 나서는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빨리 제가 그걸 알아보고 후속 조치를 할게요. 고객님 불편을 드려도 대단히 죄송합니다. 불편 더 이상 하지 않도록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알아보고 이걸 빨리 처리해 드릴게요. 많이 놀라셨겠어요. 이렇게. 자, 근데 우리가 진짜 실제로 이렇게 해볼까요? 이 사람이 앞에서 미안해 정 작가님 한마디 하면 그렇게 아니까 괜찮아. 제가 화가 났다기보다는 이렇게 얘기가 가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러니까 왜 화를 내시냐고요.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적반하장이네. 잘못해놓고 지금 아까 잘못은 했는데 그렇게 화를 내면 또 어떡하냐. 이게 싸움이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어떻게 하면 두 사람 중에서 한 발만 양보하면 되는데 그게 어떻게 잘못한 사람이 일단 양보를 한다고 치면 이렇게 공감을 해. 그래 너 충분히 화날 법해. 맞아. 미안해. 알았어. 내가 빨리 고칠게. 책 24장에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모든 것은 당신의 해석에 달려있다. 맞아요. 그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했던 간에 내가 좋게 해석하면 좋은 이야기가 되는 거고 내가 나쁘게 해석하면 나쁘게 되는 거고. 약간 이런 얘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옛날에 김재동 씨가 TV에 나와서 이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김재동 오늘 너무 잘생겼어요. 이 얘기를 하니까 이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갑자기 오늘 잘생겨진 게 아니라 선생님 마음이 좋으신 거라고. 선생님이 마음이 좋으시니까 어제 지나갈 때 봤던 민들레 꽃이 보이지 않았지만 오늘 내 기분이 좋으니까 민들레 꽃이 아름답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 자, 이거는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먹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달라지고 그 바라보는 세상에 대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그 말을 해주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제가 적을 만들지 않는 대화법, 원어로는 텅푸. 네, 우리가 적을 만들지 않고 논쟁을 피하고 갈등을 협력으로 바꿀 수 있는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말을 하는 게 좋지? 어떻게 말을 표현해야 될까? 어떻게 표현하면 내가 사람들과 조금 더 대화를 원활하게 잘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는 사람부터 그런 고민은 굳이 없지만 어쨌든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이 사람과 가까워지면 좋을까? 이 사람과 관계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면 좋을까라고 고민하는 분까지도 굳이 대화법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고민을 하는 관계에 대한 고민이 있는 분들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죠.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 책이 그 천냥빚을 어떻게 갚는지 그걸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천냥의 빚을 갚아주는 책이야. 다음번에는 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신선스쿨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